먼저 멤스 시장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장은 이제 뭐 조사 업체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도 제일 많이 저희가 믿는 데가 아이서플라이하고 유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업체마다 조금은 다른데 2009년 기준으로 한 저희가 평균 정도 내면 한 7.7조 정도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닌텐도 위나 그다음에 핸드폰에 이제 그 가속 센서가 들어가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으로 그 압력 센서, 그다음에 이제 그 HP에서 그 잉크젯 헤드 그런 쪽이 상당한 정통적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지자기 센서 그런 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은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국내 산업은 저희가 그 멤스 기술 연구조합에 작년도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약 시장이 한 그 6,7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쪽에 관심 있는 분야는 파운더리 서비스 분야인데 국내 멤스 파운더리 시장은 아직 미미한데 한 27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국내 시장 6,7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 혹은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그 이제 제가 이게 조사하는 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국내 시장은 다 수입입니다, 사실은. 90% 이상이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뭐 핸드폰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핸드폰을 상당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억, 12억 대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속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수입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전 세계 이제 핸드폰 생산 대수가 뭐 대충 전 세계 시장이 12억 대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마켓시어가 한 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뭐 30%라고 하면 뭐 한 3억 대 정도 되지 않고 3, 4억 대 되는 거니까. 보통 핸드폰 한 대에 뭐 자이로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 가속 센서가 동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한 개, 내지 두 개. 그다음에 앞으로 그 압력 센서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핸드폰이 몇 층에서 전화하는지 모르니까 뭐 1층에서 하는지 아니면 10층에서 하는지 그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핸드폰에 압력 센서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해외에 있는 어떤 멤스 업체들에게는 한국 시장이 응용 시장들별로 보면 가장 아주 군침이 도는 어떤 그런 큰 시장이. 그렇죠. 지금 ST마이크로나 보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나라에서는 큰 시장이죠. 저희 나라가. 저희도 이제 어차피 뭐 어떤 저희가 이제 핸드폰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어떤 시장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응용 시장을 바탕으로 멤스 산업이 좀 더 한 번 더 도약해서 향후 차세대 이제 어떤 수출 성장 엔진으로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G7 가지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 이제 센서를 했고요. 그동안은 크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태동기적인 그런 연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작년도에 장비 구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제품 개발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뭐 길게는 한 5년, 10년도 걸리는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면 상당한 짧은 기간 안에 국내 시장을 멤스 시장도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국내는 지금 멤스 외국계 기업 외에 국내 순수 토종 기업들은 지금 몇 개 정도
그 맴스보다는 이제 센서 시장이 좀 국내는 컸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맴스를 뭐 한다는 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한 10개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 좀 있다가 그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이제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영세한 기업들이고, 지금 한 10여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도 모두 이제 그 시장은 핸드폰 시장으로 보면 됩니까? 그, 처음에는 램스가 국내에서는요, 지금 보면 카드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램스 그러면은 이제 기계적인 부분하고 미케니컬한 기계적인 부분하고 일렉트리컬 부분이 합쳐지는 건데, 처음에 그 램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 그 어떤 가속도 센서나 그다음에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산업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활성화된 부분, 그다음에 성공한 부분은 그 프로브 카드 쪽입니다. 예, 램스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프로브 팁을 만들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브 카드라 그러면은 지금 그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웨이퍼에 패드가 있는데, 그렇죠. 패드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거기에 그 니들이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램스를 이용해서 니들을 만든다. 반도체 그 검사 공정 과정에 예,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쪽에 이제 업체들은 일부 좀 업체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런 업체들은 좀 많이 커졌죠. 예. 소비자 시장도 이제 이렇게 핸드폰 이런 쪽도 이제 시장이 지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곧 그 국내 기업들도 빨리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예. 어떤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할 거고, 예. 그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여기 센터가 폐업도 가지고 있고 예.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아우러져 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바운더리 서비스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운더리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제품 개발도 해주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거는 콘트랙트 매니페처.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설계부터 생산,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테스트, 패키지, 그러고 나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려면 어떤 밸류 체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밸류 체인도 만들면서 저희가 그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저희가 이제 밸류 체인 만들면서 개발도 해주고, 그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그 오픈 파운드리보다는 컨트랙트 매니팩처를 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어떤 킬러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야겠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국내 멤버 산업은 초기 단계고, 초보 단계고, 이제 그 협회하고, 이 센터하고 같이 이제 생태계 구축을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뭐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 쪽에서는 충분한 자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럼 또 응용 시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그럼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은 이제 모든 인력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인력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인력, 패키지 인력, 그다음에 공정 개발 인력, 모든 인력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설계 인력은 국내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설계가 이렇게 단순 설계보다는 좀 그 어떤 구조물을 낸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인력 부족한 부분은 설계 쪽 인력이고요. 그 외에 이제 공정개발 인력도, 그다음 램스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걸 성공한 그런 엔지니어들이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그 움직이지 않는 프로 팁이나 이런 쪽은 많이 했는데,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속도 생산을 양산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 그 국내 인력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하는 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 어떤 물리학이나 뭐 이런 쪽의 어떤 지식입니까? 이제 보통 설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 전자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쪽에서는 설계가 이제 기계 쪽까지 포함되는 설계. 그래서 램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고
그 다음에 정기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그런 인력이 있어야지만 제품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어떤 예.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그런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한 거지 각각 부문의 엔지니어보다는 그런 모든 분야를 경험한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잉크제트에 들어갔던 멤스에서 자이로나 가속 센서, 센서 멤스로 넘어오면서 기술적인 큰 변화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이렇게 뭐 기술량의 어떤 빈곡점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이야기해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어떤 기술이 한번 오다가 다시 다음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큰 물결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기술적인 큰 변화라고 제가 보기보다는 그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기술적으로는 그 DMD 미러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 변화가 변곡점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시장 변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많은 그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크다면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대기업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소비재,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이런 쪽에 보면 뭐 1년에 만드는 게 뭐 수십억 개, 뭐 12억 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면 곱하기 몇 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있고 그런 시장이 커다 보면 기술이 그로 가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제가 기술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크게 큰 변곡점은 없었고요. 대신 시장의 리드는 많이 있어서 시장을 따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우리 중소기업의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시장성이 제일 큰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쪽 분야보다는 어떤 수익성이 좀 더 다른 뭐 투자가 가능할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뭐 미래, 장래 없는 분야를 좀 넓혀서 어떤 큰 시장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그 동인에 의해서 그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먼저 시장이 큰 데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자기가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갈 텐데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있어서 성공한 회사는 아바고입니다. 아바고가 F바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시장을 선도를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빨리 시장을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매스 프로덕션이 되면 그 시장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고 그 시장은 접근하기 좀 쉬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은 특수 킬러 제품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가서 어디를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가속도 지금 압력 이런 시장은 이미 오픈된 시장인데 좀 내가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만들 수 있으면 투자를 해서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킬러 제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시장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장을 접근할 건지 그거는 나름대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어떤 반도체 산업이나 LCD 산업을 성장을 유도한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선행 투자를 빨리 이루고 남보다 좀 리스크를 더 안고 빨리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여왔는데 그래서 어떤 니치 마켓들 아직 작지만은 수익성이 높고 기술 변화 속도도 빠르고 특히 소비자 응용 시장과 가장 밀접된